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화요일 잘 지내셨는지요? 네. 아, 한국이 왜 갑자기 추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이 추워졌는데 감기는 제가 필리핀에서 감기가 걸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좀 아슬아슬했는데, 드디어, 예,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났더니만은 뭐 콧물에 목감기에 아주 다행히 제가 한국에서 갖고 온 약이 있어서 지금 약을 좀 먹고 있는데, 예, 오늘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예, 베르코님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썸네일 읽고 여러분도 정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뭐 갑자기 추워져 갖고 한통속 방송 25년 10월 28일 방송 여자 한동훈 등극 안민현 서울지검 검사 책임질 각오도 없이 어떻게 이런 입법을 했냐? 서영교, 추미애 등 민주당 의원들 박살냈다. 트럼프와 밀착하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 4번씩이나 도망다니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너무 비교가 되죠? 네,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안면 검사 얘기는 좀 자세하게 캡처를 갖다가 그 대화 내용을 좀 캡처했는데, 정말 그 제2의 한동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동훈이 왜 180대 1로 싸우던 우리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민주당 그 앞에서 정말 멋있게, 정말 대단한 여성이지만 정말 그 대단한 그 여자 한동훈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자 한동훈이다. 그런 막 여러분 어제 왜 제가 방송할 때 CBS 김현정의 뉴스에서 나와갖고 뭐 내가 뭐 6.3 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안 나오겠다 뭐 그 얘기가 또 화제가 돼갖고 거기서 했는데 그래서 기사가 한 100개쯤 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한동훈이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23분 방송한 거래요. 한동훈 대표가 23분 방송을 한 건데 그 23분 동안에 무려 슈퍼챗이 얼마가 터졌느냐? 4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거 있잖아요. 옛말에 왜 곰은 재주가 넘고 돈은 떼놈이 본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동훈을 초대해 놓고 오히려 물론 한동훈 뭐 초대했으면은 그 뭐죠? 강사비 내지는 뭐 이런 거를 주겠지만 한 네다섯 배는 더 번 것 같아. 400만 원, 슈퍼챗이 400만 원이 터졌대요. 23분 동안에. 그게 결국은 이제 한동훈의 그 엄청난 인기를 우리가 이제 이게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요즘은 완전히 제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를 섭외 순위 1위에 지금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너무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관리를 갖다가 윤 대변인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선일보에 왜 강펀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3일 날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죠. 아마 3일이. 예. 월요일 날 조선일보 강펀치에 한동훈 대표가 출연을 하는데 그 출연을 위해서 윤희석 대변인이 일정 조정을 갖다 하고 있답니다. 방송국 일정을. 그런데 한 달 전에 조선일보에서 강펀치에 출연해 주세요. 그래갖고 11월 3일 날 잡은 날짜가 한 달 전에 미리 예약한 날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줄 서서 기다려야 돼. 한동안 만나려면 대기표 뽑고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헨리송님,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영향력을 갑자기 갖게 되고 왜 그렇게 섭외 1순위가 되느냐?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요일 날 상가 영석TV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정말 이 컨셉을 너무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민심 경청로드다. 그래갖고 거제에 가서 열을 지금 이제 경기도 뭐 화성 이런 데 가고 또 계속 지금 밑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밑바닥 민심. 자, 그 20시간 전에 또 올라온 건 뭐냐? 민심 경청로드 반도체 기업 연구원님들과 반도체 학과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했다. 그래서 영역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저변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이 그 80주년 교정의 날, 그 교정의 날인지도 몰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오늘 교정의 날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묵묵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전현직 교정 공직자들, 그 가족들, 교정위원님들, 그리고 교정 임무를 도와준 많은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잊지 아니하고 이 사실 이 교정직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연봉 체계라든가 급여라든가 이게 굉장히 엉망이었는데 이 교정 직원들을 위해서 했고 또 그 교정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좀 새롭게 선진화했다. 그 한동훈 대표가 관심이 많은 영역이 또 교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방금 잘 듣겠습니다. 서필기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님 강펀치 별론가요? 강펀치? 네. 어쨌든 그래도 조선일보 그 메이저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무릎 꿇은 거죠, 한마디로 해서. 한 달 전에 와주십사 하고 예약을 걸어놨다는 거는 한동훈한테 무릎 꿇었다. 우리 방송에서.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현정의 뉴스쇼가 제가 그랬죠. 원래 그렇게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김현정의 뉴스쇼는 그냥 김현정이 이러저런 시사 얘기를 하고 무슨 날씨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냥 전화 걸어갖고 한 3분 정도? 3분 정도 전화로 인터뷰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당대표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갖고 그냥 전화 통화로 해갖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굳이 한동훈을 갖다가 CBS 스튜디오로 불렀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용해하고, 왜냐하면 CBS는 이 방송이 없죠.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이죠. 그런데 그 23분 동안에 무료 슈퍼챗이 400만 원이 터졌다. 정말 이거 돈벌이 아닙니까? 한동훈을 불러오면 돈벌이가 된다. 아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광고 방송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광고 수입을 갖다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야, 한동훈 대표가? 정말 대단한 파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강펀치도 무릎을 꿇었겠죠. 양희님, 한 대표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동탄에서 악수에 눈물남. 아이고, 정말 저는 언제 한번 한동훈하고 악수를 해보나 모르겠어요. 예, 부럽습니다, 양희님. 예, 사필균형님, 교정직에 계시던 분이 올리신 글 유튜브에서 봤어요. 예, 많은 부분이 개선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관심은 항상 민생에 관심이 있고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항상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묵묵히 또 사실 교정직 공무원이 없으면 그 많은 죄수들을 누가 관리를 해?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소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월급 체제는 굉장히 열하겠다고 합니다. 한동훈 때 많이 개선이 됐다. 감사.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군인 월급이나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군인의 예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개선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 관련한 얘기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중국하고 엉겨하고 좋을 게 없다고. 여기 자, 오늘 또 무슨 사진이 올라왔느냐? 뭐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우리 배추, 우리가 많이 먹는 사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배추가 거의 80%가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게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이게 한국 배추로는 단가가 안 맞죠. 경쟁력이 없죠. 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필리핀에도 지금 이 마트에서 김치 같은 걸 팝니다. 뭐 저야 뭐 김치를 담글 줄 모르니까 무조건 사 먹죠. 예. 사 먹는데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그냥 컨테이너로 실어 나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맞는 것도 없고 뭐 한국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뭐 어떤 분이 좀 차별화하느라고 한국분이 뭐 자기가 직접 절여갖고 배추를 근데 그 배추가 그게 또 정체불명의 배추일 수도 있죠. 그게 정말 필리핀에서 하는 배추. 필리핀에서 배추가 나긴 해요. 그 바기오라는 좀 이렇게 선선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휴양지도 있고 그런 데인데 그 야채는 다 거기서 지금 공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단가가 안 맞을 거예요. 한 필리핀 야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갖고는 안 되니까 또 중국 거 들여다가 하겠죠. 그런데 이 배추에 지금 뭐 무슨 기사가 났느냐 오늘 담배를 피우고 침받고 배추를 만들다가 옆에 그 절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많이 절이다 보니까 장화 신고 들어가서 절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야 거기다가 담배 피우고 침 뱉고 중국 절임 배추 위생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한국에서 단속한 게 아니라 중국 시 당국이 감독 관리해갖고 나온 건데 무제된 배추 전량 압수하고 시중 유통 전량 폐기하고 선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뭐 26일 날 긴급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기사가 이렇게 나는 것뿐이지 진짜 이게 전량 폐기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류독감 하면은 닭을 갖다가 10만 마리씩 해갖고 포크레인에다가 파묻고 그다음에 밤에 다시 그러니까 사진 다 찍고 일단 파묻었다. 그다음에 오밤중에 다시 포크레인으로 파갖고 튀겨서 유통하는 게 중국이다. 네. 이건 제가 직접 가서 본 겁니다. 예. 그냥 뭐 오래된 얘기지. 한 20년, 3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중국을 한 10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소시 쪽에.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사진은 뭐냐? 그 칭따오라는 소변 맥주 논란. 이거 여러분 칭따오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뭐 중국 맥주 그럼 칭따오. 저는 뭐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 맥주 하면 칭따오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칭따오 맥주. 그런데 이게 거기서 이제 소변을 본 이건 이제 한 2년 전인가 한번 논란이 2023년이네요. 예, 2년 전인가 논란이 돼 갖고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 갖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좀 우리가 알 만한 뭐 칭다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알 만한 뭐 배추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이 큰 데는 아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대기업 우리가 흔히 이르는 그거는 다 정부 소유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랬죠. 중국은 여러분 그 무슨 뭐 마윈이 했다는 뭐 알라딘? 알라딘인지 뭔지 그 인터넷 그 쇼핑 막 한참 막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 그 실적으로 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다 국영 기업입니다. 마빈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 마빈은 그냥 허수아비로 하나 세워 놓은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왜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거는 뭐냐면 언제든지 그냥 뭐 그게 뭐 기업이 됐건 뭐 땅이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중국은요 그 매매권이 소유권이 없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중국도 거래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죠. 땅도 거래하고 아파트도 그거는 뭐냐면 사용권을 거래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거래. 소유는 뭐예요? 100% 공산당 소유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냥 사용권을 갖다 25년 사용권이에요. 그러니까 주고 팔고 하다가 그다음에 25년을 또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계해서 50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25년 사용하고 또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해주면 다행히 감사한 거고 정부에서 안 해주면 그냥 정부로 그냥 압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공산당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엉겨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성수동에 그 지금 성동구의 한 카페가 주목을 받아갖고 이 기사가 떴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이것 때문에 아주 화제가 되죠. 중국인 손님 안 받는다. 성수동 카페에서 주인이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이게 뭐냐? 뭐 인종차별하는 거냐? 그 카페 주인 얘기는 뭐냐면 인종차별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인 손님이 딱 들어오면 카페 분위기가 완전 가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중국인이 뭐 싫어서 뭐 인종차별하느라고 그다음에 반중정서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카페 사장이.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카페라는 게 그 뭐 합니까? 카페 왜 가요? 커피 마시러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스타벅스 왜 갑니까? 커피 마시러 갑니까? 아니죠. 아니 커피는 널려 있어요. 뭐 꼭 스타벅스 커피만 커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는 분위기를 파는 거예요. 왜? 스타벅스 가면 좀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학생들이 그 노트북을 갖다 들고 와 갖고 거기서 일하고 작업하고 뭐 채팅하고 거기서 그냥 노트북 갖고 놀면서 커피 마시고 그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카페라는 거는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 커피 마시러 가면 그냥 테이크아웃 하면 되죠. 예. 굳이 뭐 거기 앉아서 마실 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숍은 무조건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게 되고 왜 분위기를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싼 커피 뭐 이디안가 뭐 이런 커피 보면은 테이크아웃 하면은요 무슨 1,500원, 2,000원이면 테이크아웃해요. 아니 무슨 뭐뭐 스타벅스 가 갖고 뭐 4,000원, 5,000원짜리 커피를 갖다 이게 4,000원, 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이 양평 쪽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서울보다 더 비싸. 커피값이 8,000원, 9,000원이야.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왜 그래요? 분위기 파는 거예요. 거기 그 한강 강변에다가 양수리 뭐 이런 데 가면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잘 인테리어 해 놓고 커피숍 뭐 빵 이렇게 베이커리 같이 이렇게 해 놓고서 커피 한 잔에 8,000원, 9,000원씩 그 분위기 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그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 장사 망치는 거지. 정말 이게 한국 사람 말을 압도하는 게 중국말. 중국말은요.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면은 그냥 선선히 지향이들이 평소에 얘기하는 건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꼭 싸우는 것처럼 들려요. 굉장히 이 사성이 있잖아요. 액센트도 세고 걔네들이 말도 빠르고 그러니까 꼭 걔네들이 이 막 말싸움하는 한참 뭐 패싸움 하듯이 말싸움 하듯이 그 카페 분위기가 그 살겠습니까? 왁자지껄 시끄럽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장사를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인을 받지 말아야겠다. 그래 갖고 공식으로 아웃컴했다. 커밍아웃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한통영 방송을 좀 들으실 수도 있어요. 구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인하고 엉켜 갖고는 절대 좋은 일이 안 생긴다. 중국인하고 엉켜 갖고는 비즈니스 망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컨셉을 갖다가 중국인을 안 받겠다. 예. 저는 이 카페는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아, 헨리동 송님 한동훈처럼 못하는 인간들이 한가하는 거죠. 예,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굉장히 기네. 예. 어쨌든 유저님, 티저는 구구방송 같다. TV조선이요? 좀 변했나요, 그렇게? 사실 그 TV조선에 뭐 볼만한 게 없어갖고 그렇습니다. TV조선에 대해서 한 가지. TV조선이 성공한 건 두 개밖에 없죠. 하나는 그 뭐죠? 그 트로트, 트로 TV조선 떴고, 네, 또 하나는 뭐야? 혹시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뭐죠? 결혼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서 시즌 1, 시즌 2로 나눈다 할 정도로 당시에 그 좀 된 영화입니다. 한 2년, 2년, 3년 전 드라마인가요? 그거 엄청 떴습니다. 예. 그 TV조선에서 한 겁니다. 그것도. 다른 거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TV조선 기억나는 게 없어. 오히려 지금 강펀치 얘기했잖아요. 강펀치 그것도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 자신감 있게 좀 이렇게 볼륨 있게 크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규모가 좀 이렇게 쪼그라든 거고 오히려 발전한 게 아니라 늘어난 게 아니라 강펀치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TV조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네요. 예, 어쨌든 자, 그래갖고 그 반응들이 뭐냐? 소비자 반응들은 이렇습니다. 중개소에 안 받아요. 누리꾼들의 말. 가게 운영하는 사장 마음 오죽했으면 중국인들 밑에가 오죽했으면 그다음에 빼도 박도 못할 차별이다. 일본의 한국인 입장 불가랑 뭐가 다른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 이해는 안 가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앞에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자를 갖다가 그 민주당에서 자꾸 자유자를 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왜 중요하느냐? 이 민주주의가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북한도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입니다. 데모크라틱입니다. 북한 정식 명칭도.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많이 이렇게 오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 자유민주주의다. 그 자유자.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자유. 지금 토지와 가제가 왜 이게 위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 재산의 자유.
정책을 심하게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게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다. 토지 허가제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뭐 공산당도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토지를 갖다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니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그거 인종차별이다 받아라 그래갖고 망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보태줄 거예요?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왜냐하면 아니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따라했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해 줄 것도 아니잖아. 내가 어려울 때 뭐 주변에서 뭐 10원 한 장이라도 보태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망해도 내가 내 뜻대로 하다가 망하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 기죽지 마시고 본인이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그 카페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안 받겠다. 아니 자유민주주의에서 다 가능한 얘기죠. 그걸 갖고서 무슨 인종차별이니 뭐니 이럴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까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사업하잖아. 더 해. 자기는 더 차별해. 그러니까 그게 차별이라면 자기는 더 차별해요. 예. 여러분 정말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인데 이 캄보디아가요. 이게 할수록 정말 어이가 없이 심각해요. 지금 드디어는 이제 오늘 또 무슨 기사가 났느냐? 여러분 이식 전문병 왜 우리가 장기를 갖다가 적출한다. 야, 이런 영화에서 그런 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돈 빌려줄 때 사채업자들이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네 뭐 콩팥을 떼든 뭐를 간을 빼든 간에 장기 이식 서명하고 실적으로 제가 영어 강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영화가 기억이 나냐면 이 장기 떼어내는 거. 그렇게 해 갖고 한국에서는 장기 떼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고 서해안으로 가요. 서해안에 갖고 배를 타. 그러면 중국과 서해 사이에 그 공해가 있잖아요. 이게 한국 땅도 아니고 중국 땅도 아니고 그 선상에서 배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걸려도 이게 한국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 땅이 영해가 그래 갖고 피해가는 이제 그런 테마로 해서 영화를 찍은 그런 걸 꽤좀 오래된 얘기예요. 한동안 중국에 뭐 인신매매니 한국 사람 잡아 갖고 장기 적출을 하느니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황당한데 이 캄보디아는 어느 정도냐? 그냥 서울 강남 복판에 병원이 있다는 거야. 장기 적출하는 병원을 갖다 세워 놨다는 거야. 정말 이거는 중국 사람 참 대범하다. 이게 다 중국 범죄 조직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중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범죄를 갖다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도심에 중국계 이식 전문 병원이 있다. 현재 누구나 그 출처 의심한다. 네, 캄보디아 최근 11년, 2012년, 2022년간 최소 10건의 장기 밀매 중개 사건,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그 잡은 것만 10건, 캄보디아 새 밀매 거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제2의 필리핀이 되려고 하는지, 지금 범죄자들이 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그래요. 옛날에는, 이 범죄자들의 필리핀으로 온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영화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게 어느 나라나 공통점이 있어요. 아니, 그게 제가 인도 영화도 많이 보고 뭐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이 영화 사업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 인도 아주 큰 비즈니스가 영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영화 그런 뭐 인도 영화 뭐 이런 뭐 파키스탄 같은 지역이죠. 그다음에 뭐 미국 영화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뭐 한국 일본 뭐 이런 그런 거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대사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뭐 사람을 갖다가 뭐 죽였어. 영화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꼭 대사가 뭐가 나오냐면 내가 필리핀에 가서 처박혀 있어야 되느냐? 꼭 필리핀이 나와.
이게 어느 나라나 공통점이야. 인도 영화를 봐도 필리핀 가서 처박혀 있다. 유럽 영화를 봐도 필리핀 가서 처박혀 있다. 이게 가만 보면은 그러면 온 세상의 세계의 범죄자는 다 필리핀에 집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필리핀이 아니라 캄보디아가 되는 거거든. 새로운 그 범죄들의 모임으로다가 캄보디아가 지금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이 참 그 쇼를 갖다가 한 게 금방 드러나는 게 뭐 눈물 쇼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청년들 뭐 마치 청년이 가갖고 돈 벌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갖고 뭐 그런 것처럼 눈물 쇼, 김병주가 눈물 쇼를 했잖아요. 오늘 경찰 발표에 의하면 거기서 피의자 전원이 스스로 범죄에 가담했지, 그래서 속아서 갔다는 놈은 한 명도 없었다. 이게 기사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없다는 거죠. 그 김병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고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 듣고 깠습니다. 뭔 놈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고 피해자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둬라. 딱 경찰이 증명을 해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게 결국 캄보디아도 이게 중국인 문제거든요. 이 중국인하고 얽혀야 좋을 게 없다.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 미국에서도 지금 이 기사가 났어요. 미국 논문을 발표했는데 캄보디아가 새 브로커 허브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캄보디아 뭐 관광을 가더라도 딴 데 가세요. 뭐 굳이 위험한 데 가갖고 내 돈 쓰면서 내가 그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딴 데 가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거기 있는 뭐 한국 교민들 어렵겠죠. 그분들도 빨리 나라를 옮기세요. 거기 계시지 마시고 이미 캄보디아는 좀 향후 한 20년 이상은 이거 회복이 힘들겠다. 한번 이렇게 이미지 찍히면요. 그게 1-2년에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한 20년 정도 가야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67년생 한동훈님. 네, 안녕하세요. 늦었네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또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썸네일에 올린 대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미현 검사, 정말 이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대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주진우 의원이 일단 이제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혹시 그 실무를 경험했던 검사로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보안 수사권의 박탈이 왜 중요하느냐? 이 보안 수사권은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거물 정치인이나 거물 경제인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서민들이 흔히 겪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갈 협박이라든지 뭐 사기죄라든지 돈을 떼었다든가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서민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범죄 있잖아요. 서민 범죄, 서민에 해당되는 범죄. 그러니까 뭐 대북송금 이런 게 아니고 대북송 뭐 대장동 이렇게 헤쳐먹는 무슨 뭐 몇천억씩 헤쳐먹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서민들이 소소하게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1억, 2억 이렇게 사기당하거나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공갈 협박 내지는 뭐 그런 범죄에 해당되는 게 이 보안 수사권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민주당이 없앴잖아요. 보안 수사권을. 그렇게 이제 입법을 그렇게 왜 어쨌든 간에 이재명을 살리려면 무조건 검찰을 없애야 되고 검찰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다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 해당되는 게 이제 보안 수사권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거를 못하게끔 입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도 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안미영 검사, 서울지검 검사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안미영 검사가. 보안소관 박탈에 혹시 그 실무를 경험했던 검사로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안미영 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 문제는 보안 수사요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의원님들께서 마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는 거 외에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48시간 내에 어렵게 도망 중이던 피의자가 잡혀왔는데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아니 보안 수사를 해야 이걸 갖다가 입증을 해갖고 여러분 48시간입니다. 임의동행 48시간입니다. 48시간 이상 못 잡아놔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뭐 구속을 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그 보완을 해서 영장을 갖다가 쳐야 계속 잡아놓을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뻔히 사기꾼인지 알면서 뻔히 범죄자인지 알면서 보안 수사관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뭐야? 이게 영장이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그 입법을 한 민주당이 그 입법하지 않았습니까? 자, 민주당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이게 과연 정의가 맞습니까? 보안수사관을 없앤 민주당이요. 이게 제 대한민국의 정의 실현이 이렇게 하고 되겠는가? 이게 정의가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던 서영교, 이게 법사위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서영교가 얼굴이 불그락불락 해갖고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에 그러한 이의를 제기해 본 적 있냐고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안면검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희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사실 검사들이 아무 얘기 안 한 줄 아시는데 이 무식한 양반아 서영교 잘 들어. 검사 게시판에 이 부분에 관한 위헌, 위법이라고 쓴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댓글을 달았고요. 안면검사도 거기 위헌이다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보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영교 넉다운 됐습니다. 자, 이 안면의 이 강펀치에 넉다운이 돼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안수사관이 전면 박탈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한 놈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교가 뭐야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윽박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특기가 있잖아요. 그냥 권위로 누르고 윽박지르는. 그런데 여러분 안면검사 특히 안면검사 입법자 여러분이 책임지라고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자세입니까? 그게 지금 국감에 나온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아니,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감히 이것이 메이야? 추미애가 위원장입니다. 예. 근데 안면검사가 여기 눌리지 않고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럼 이 입법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국회의원 양반들아? 너희들은 그냥 땅땅땅 때리고 책임은 안 질 거야? 이렇게 완전히 다시 찍어 누릅니다. 서영교 묵사발 됐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뭐야? 뭔 궤변이에요? 그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따위가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서영교가 이제 그따위가 이게 나왔어요. 그따위가 할 말 없으면 이제 쌍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맞는 말만 하시잖아요. 하고 지금 안면검사를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서영교 그따위가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소리 지르지 마세요. 국회의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서영교 왜 소리 질러? 자, 안면검사 계속합니다. 책임지지 않는데 입법하시면 안 됩니다. 와, 이거 정말 센 발언 아닙니까? 책임 안 질 거면 입법하지 마라. 책임질 거면 입법해라. 입법했으면 책임지고 책임지지 않을 거면 입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서영교 이제 말려든 거예요. 저기 안면한테 말려든 거예요. 누가 책임을 안 진단 말입니까? 내가 질게. 스스로 이거는 뭐 빼박이에요. 서영교가 본인 스스로 안면에 말려갖고 책임지겠다. 입법에 대한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또 찍어 누릅니다. 안면 검사가. 그러면 이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진다니까. 그래 잘 됐네. 그러면 이 결과에 우리 서민들이 이제 아작이 날 텐데 그 아작에 대한 그런 책임을 져라. 다시 한번 찍어 누릅니다. 그랬더니 이 도저히 이제 추미애가 오고 가는 거를 갖다 안면하고 서영교가 일방적으로 터져니까
드디어 법사위원장인 추미애가 지원 사역을 한 거예요. 안면 증인 좀 일어나 보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되옵니다. 예? 왜 자꾸 소형구를 묵사발을 만듭니까? 아니되옵니다. 잠시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또 국힘의원들은 아니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찍어 눌러버리세요. 밟아버리세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자, 안미연 검사가 또 얘기합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내가 윤석열의 검사 아니다. 윤석열한테도 나는 그래갖고 징계받은 사람이다. 최영구가 드디어 이제 실토를 했어요.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범죄자 맞잖아요. 도둑이 재발이 저린 거 아닙니까? 한참 듣고 보니까 그러네. 우리가 범죄자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국회의원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추미애가 또 거듭니다. 지금은 성찰의 시간인 겁니다. 고개 빳빳이 세울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개 좀 숙여라. 이 얘기 아니에요? 너 때문에 아주 죽겠다 우리가. 묵사발 됐다 너 때문에 오늘. 자, 이게 모든 언론에 정말 대서특필됐다. 안미연의 이 전투력. 와, 여러분 그 영상을 갖다 보면 정말 제2의 그러니까 여자 한동훈이다. 이런 걸 갖다가 느낄 정도로 정말 똑부러지게 정말 아주 핵심을 콕콕 찌르면서 정말 새로운 발견입니다. 저는 그 안면 검사가 이렇게까지 똑똑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또 대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여자 한동훈이다. 제가 오늘 붙인 별명이 그렇습니다. 아, 좀 안면 검사 같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필드에서 뛸 때 예를 들어서 뭐가 되든 뭐 서울시장이 되든 뭐 국회의원이 되건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22대 대통령이죠. 그때 안면 검사 같은 분들이 많이 한동훈 쪽으로 좀 조인을 해서 이런 속도감과 전투력과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한동훈한테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안면 검사가 의외로 참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자, 서영과고 붙은 핵심은 뭐냐? 현직 검사 대 현직 의원 정면 충돌했다. 이건 뭐 기사가 엄청 많이 떴어. 아마 모르신 분은 5, 60개 뜬 것 같아요. 보안수사 박탈된 부작용이 있다. 무리한 입법자들이 책임져야 된다. 입법자 책임져라? 국가공직자의 자세이냐? 그래.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하시는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그럼 너희들은 책임도 안 지면서 그러면 입법을 갖다가 막 남발을 하는 거냐? 입법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 사람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소연과 말린 거야 이거는. 누가 책임 안 진단 말인가? 책임질 거다. 뭐 본인이 이거 국회 속기록에다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거.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또 안면 검사가 유명한 건 또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한판 붙은 게 유명하죠. 그래서 소신파 후배 검사 선배 음정 공격 기격 이렇게 하고 검찰 개혁 추석 선물 됐던 나 같은 평검사들이 고인될 준비해야 될 판이다. 그러니까 다 죽는다 이거죠. 정치로부터 독립이 검찰 개혁이다. 왜 정치구 같은 이문정이 지검장으로 앉아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검찰청을 없앤다.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안미연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자, 이문정이 뭐라고 대답했냐? 속상하지만 자업자득 터널 밖에 나갈 때 좀 더 나은 것으로 이어지도록 뭐 이렇게 뭐 주저리주저리 변명한.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정청래도 안미연한테 반했다는 거예요. 이 정청래가 이게 7년 전에 안미연의 흑역사 시도낼 마중물이다. 아주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정청래가. 이게 뭐냐면 그 뭐죠? 우리 그 강원도 무슨 빠찡코? 너 참, 빠찡코 사건인가요? 뭐 그거 해갖고 뭐 외압이 있었다 수사에
뭐 그걸 갖다가 안면 검사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까발키는 바람에 그때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정청래가 완전히 안면 검사한테 반해갖고 정말 흑역사를 씻어낼 마중물 같은 존재다 하고 극찬을 했는데 이제 거꾸로 그 안면의 칼날이 지금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정청래를 향하고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육신생 한동훈님,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집중에 따른 독재 방지나 국가기관의 분파 경제를 위해서는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입니다. 상권 분립,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상호 경제 균형 보완, 개딸당은 이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곧 국가기관이 무너지는 것이 고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입니다. 책임 없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힘도 마찬가지지만 개딸당도 위헌정당 해산해야 합니다. 아, 맞아요. 동의합니다. 한동훈 님. 양희님, 강원랜드. 예, 맞습니다. 예.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갖다가 깐 사람이 안면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청래가 극찬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극찬한 안면의 칼날에 본인이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법개혁, 저는 이 사법 세계에, 사법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지금 이게 정수경 이번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또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국선 변호사. 여러분 이게 국선 변호사는 원래 이게 돈 버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라는 건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600만 원, 기본 600만 원 이죠. 변호사비가. 자기가 뭐 6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하고 사서 변호를 하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죠? 재판하려면 어쨌든 본인이 변론할 수는 없잖아요.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이제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국선 변호사라는 거는 수입이 그냥 국가에서 이 변호사비 대신 내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인 거죠. 국선 변호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 그다음에 어떤 좀 인생의 돈보다는 어떤 인생의 정의를 실현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국선 변호사를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식 변호사 되기 전에 국선 변호사 해갖고 좀 인지도를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좀 유명해지고 돈벌이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잠깐 뭐 다양한 건데 어쨌든 국선 변호사라는 거는 돈벌이가 안 되는 그런 직종입니다. 자, 그분이 이번에 국감에 나와갖고 이 정수경 국선 변호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법 만들었냐? 정말 감사하지 않다. 일반 국민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법이 민주당에서 지금 바꾸는 법이 어떤 거냐?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억울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판을 걸던 고발을 하던 고소를 하던 하면 검사가 다 알아서 해줬어요. 검사가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그걸 갖다가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옛날에는 이 시스템이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면은 정부에서 다 알아서 동계산도 해주고 다 서류도 돌려주고 해갖고 우리한테는 그냥 딱 이렇게 이렇게 혜택이 됐습니다. 해갖고 우리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비도 비싸게 왜 변호사가 할 일이 많아야 변호사 수가가 높아지는데 변호사가 특별히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검찰이나 뭐 경제 다 해주니까. 근데 민주당이 그 법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게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 회사의 보험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뭐 여러분 한두 개 정도는 뭐 이렇게 회사 뭐 보장보험 같은 거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되죠? 그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국 쫓아다니면서 다 서류 떠다가 영수증 띄고 병원 들렸던 병원 다 쫓아다니면서 또 다 증명 떼놓고 그래갖고 들렸던 약국 다 거치고 들렸던 병원 다 거치고 해갖고 모아갖고 그거를 갖다가 우체국 가서 택배로다가 붙이면 그제서야 거기서 서류를 받고 검토해갖고 통장에다 돈을 넣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그냥 의료보험처럼 국가가 다 알아서 해줬는데 지금 뭐야? 민주당은 뭐야?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변호사가 떼돈 버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선 변호사인 정수경 변호사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그렇게 해주는 거는 참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변호사만 떼부자 만드는 그런 입법인데,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도 감사하지 않다. 왜? 일반 국민만 죽어난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 소신을 갖다가 딴 데도 아닌 국회에서 이거를 밝힌다는 거는요, 정말 저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안미영 검사나 정수견 지금 국선 변호인이나 정말 소신을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소신을 밝혀줘야 국민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예, 그런 거죠. 유천생 한동훈님, 개딸당과 국짐은 니편 내편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을 180도 바꾸는 아전인수 내로남불당이고, 한동훈과 안명 검사는 니편 내편 따라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다. 아이고,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꾸 윤석열 검사 이렇게 민주당이 자꾸 밀어붙이니까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는 거죠. 한동훈한테 뭐 배신자 이렇게 프레임 씌우듯이. 그러니까 안명 검사가 그 얘기하잖아요. 야, 난 윤석열한테 좌천당한 사람이고 윤석열한테 찐코 먹은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안명 검사 똑똑하고 딱 부러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뭐냐? 법원 행정처를 없애는 게 이게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 그 박수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제는 이재명 하나 구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그냥 다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거예요. 완전 북한식 민주화를 갖다가 대한민국을 갖다가 북한 체제로 만들려는 시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북한화, 대한민국의 김정은화를 갖다가 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구하기를 이제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김정은화를 시키려고 통째로 나라를 떠서 바치려. 그러니까 두 국가론을 지금 갑자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 뭐야? 거기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 김정은을 갖다가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두 국가론이죠. 그거는 지금의 두 국가론은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제 하도 인제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CBS에서 여론조사한 거를 인용을 한번 했어요. 여기 보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이 47%, 부정이,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불과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라를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이 개딸의 지지와 그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와,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운영 평가를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가 47.2%예요. 이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까? 저기 한 30% 밑으로 떨어져 갖고 20 몇 프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느낌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아무리 뭐 부동산 여기 보면 부동산 대책에 뭐 도움이 안 된다가 54, 도움이 된다 35, 저는 이것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지금 세금 잔뜩 두달말고 전세값 폭등이고 월세값 폭등이고 지금 완전히 부동산 아작나게 되겠는데, 이재명의 정책 중에 도움되는 게 있나요?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난리를 쳐갖고 뭐 부동산 때문에 중내산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이제 내년에 6월 3일 날 뚜껑을 열어보면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갖다가 반전시키기에는 아직도 좀 멀었다. 한동훈이 전면적으로 힘을 갖고 나서지 않는 한 이 분위기가 쉽게 반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희님, 주식시장 때문 아닐까요? 부동산 체감은 주식으로 이제 돈 벌었다. 이재명 때문에. 아,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예. 삼성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때문에 돈 벌었다. 삼성 올라가는 게 이재명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분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참, 이재명 때문에 삼성 주식이 올라가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좀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한 가지 좀 오늘 기사 중에서 깨달은 건 뭐냐. 여기 보면 명태균이요. 항상 이렇게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스탠스를 가고 있지. 아유, 그냥 감기 걸려갖고. 건강 관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도 역시 그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감기가 걸려버리네요. 여러분 이 내용 오늘 이 경상남도 국감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명태균 씨 얘기하는 그 스탠스를 한번 보세요. 자, 강혜경 씨, 이 여성분이 폭로를 많이 했죠. 박현중 부산시장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의뢰를 했다. 이거 주장입니다. 뭐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직 특별히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거를 갖다가 오늘 국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가경영이 주장하는 박형준 여론조사는 사실상 이현주 것이다. 지금 이현주가 어디가 있죠? 국힘에 있다가 떠났잖아요. 그냥 민주당 갔잖아요. 지금 이현주가 또 최고위원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명태균이 만약에 민주당을 갖다가 좀 유리하게 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얘기를 갖다 하면 안 되죠. 왜? 이현주가 지금 최고위원 아닙니까? 민주당에. 그런데 의외로 명태균 씨는 지금 박현중, 이거 국힘이죠. 박현준이 아니라 이현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형준 아니고 이현주 여론조사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냐? 그렇다. 바꿔치기 했다. 아, 이거 바꿔치기 한 거다. 원래는 진실은 이현주의 여론조사. 그럼 뭐예요? 이현주가 또 이게 걸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박형준이 더 걸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의 그 스탠스를 보면은 이게 꼭 100% 그냥 뭐 개딸처럼 무식하게 민주당한테 다 유리하고 국힘에 다 불리하고 이렇게 지금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소신을 갖고 가고 있다. 물론 인제 서울시장에 관련해 있어서는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오세훈을 갖다가 치열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국힘을 갖다가 코너에 몰아넣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자, 오늘 이제 썸네일에 한 얘기를 갖다가 벌써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대비가 되는 게요. 지금 이재명은 트럼프, 이번에도 왜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뭐 아세안 거 하고 거기서도 트럼프 주재로다가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불참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태까지 미국 가서도 불참했죠. 뭐 불참하고 네 번이나 네 번이나 지금 트럼프를 갖다가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 반면에 이번에 왜 새로 여자 수상 최초로 일본에서 여자 수장. 그래갖고 이 사람은 아베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아베의 제자? 어쨌든 아베의 대표적인 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자 아베. 사실 아베는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이었죠. 일본 역사상에. 그리고 나름대로 일본을 위해서는 정치를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아베 황공 골프공을 주고 마쓰야마 사인백을 주고
그다음에 아베 골프 포터를 주고 벚나무를 259그루 완전 선물 공세. 노벨 평화상 후보를 추천 수상 이름으로 이렇게 갖고 완전히 밀착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을 뭘로 시작해요? 지금 메이저리그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메이저리그로 시작됐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뭐 같이 봤는데 다저스가 10대 0으로 지금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카이치. 정말 의외로 굉장히 외교를 잘하고 있다. 정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서 트럼프 만찬 불참했다. 트럼프 4번이나 회피했다. 트럼프 보면 무섭냐? 트럼프가 잡아먹을까봐 무섭냐? 울렁증이 있냐? 이렇게 그냥 비아냥거리듯이 꺼냈습니다. 더구나 악권은 뭐냐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다카이치 일본 수상이 미 핵 항공모함 이 조지 워싱턴호 예, 제가 졸업했던 대학 이름하고 똑같죠. 이 조지 워싱턴호에 함께 승선을 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의 수장과 일본의 수장이 함께 그렇게 했다. 야, 정말 너무너무 비교가 돼 갖고 근데 문제는 또 이게 더 큰 문제가 일본은 거의 협상이 끝났어요. 그 일본 뭐 내줄 건 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갖고 거의 협상의 마무리고 우리는 협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예? 그럼 뭐예요? 일본보다 더 내줘야 된다는 거. 제가 예언했잖아요. 예? 모든 거를 갖다가 이재명이 다 내줄 거다. 예? 아이고 정말. 양희님 눈앞에 바로미터로 보이는 거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건강 먼저. 예,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게 맞죠. 김시현 감독님, 두 국가로는 통일을 대비한 국가와 미래 전략 측면에서 볼 때 매국 논리고 반민족적인 논리라. 일단은 그게 위헌이에요. 왜냐면 우리 헌법에 한반도가 한 나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이게 두 나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을 고쳐야죠, 그러려면. 두 국가로는 북한이 유사시 무너졌을 때 대중국, 대러시아, 대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에 대해 대민국의 북한 지역 영유권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주장입니다. 반민족 매국노 개딸당. 예, 맞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두 국가론을 얘기하기 전에도 제가 조금 프로젝트가 있어서 북한 그런 조금 이렇게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걔가 뭐 프로젝트 북한에 뭐 집을 갖다 200채 젓는 그런 프로젝트. 예, 그것 때문에 그 북한도 방문하고 평양 거기가 지역이 해주였어요. 평양 가고 해주. 그래서 한 일주일 간 방문한 적도 있고 또 탈북민이 있잖아요. 제가 그 한참 컨설팅하고 그럴 때 그 탈북민의 그 모이는 그 국가 지원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를 불러다가 이분들을 좀 어떻게 잘 이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거기 가서 또 이 탈북민들하고 그런 걸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게 북한은요. 북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지도상에 이게 북한이고 북한의 모든 자원은요. 다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광산개발권, 철도권 이런 거를 중국에다 철도 깔아 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 관광객이요. 북한을 갔다가 관광을 하는데 자기 나라 관광하듯이 그렇게 관광을 갖다가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 하겠죠. 그게 벌써 한 15년,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더 중국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순진하게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면 그 자동으로 그 땅이 뭐 대한민국 땅이 되는 걸로 아시는 분인데 정말 무식한 얘기고 만약에 자동으로 무너지면 그 땅은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 아니 여러분 백두산의 이 저쪽 반을요 팔았습니다. 북한이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반을 갖다가 중국에 팔았어요. 이쪽 반밖에 안 남았어요. 백두산도.
그러니까 백두산 올라가는 코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천지 올라가는 게 있고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천지 올라가는 왜? 이미 그거 뭐 팔아버렸으니까 그쪽을 갖다가. 그러니까 많은 부분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막상 가서 보니까 북한은요. 만약에 통일이 되잖아요. 그럼 건물 다 부셔야 돼요. 뭐만 빼놓고. 무슨 뭐 혁명 무슨 상징 뭐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선전용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구조물 빼고는 뭐 아파트고 뭐고 다 부시고 다 새로 져야 됩니다. 옛날에 동독과 서독 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통일을 갖다가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두 국가론을 갖다가 그걸 지금 김정은이 외치니까 지금 일주일 만에 그걸 앵무새처럼 이재명이 지금 외쳐갖고 유엔 가서도 얘기하고 그걸 갖다가 이재명 정부의 공식 그 입장이 두 국가론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건 정말 나라의 역사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한동훈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굉장히 최단시간 내에 지금 박살을 내고 있다. 뭐 사법뿐만이 아니라 뭐 외교, 뭐 경제, 자간 나만 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빨리 한동훈이 제가 어제 얘기했죠. 시나리오 한동훈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국힘이 해산되고 한동훈이 창당해 갖고 그렇게 하고 빨리 한동훈이 전면에 나서야 5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어쨌든 스탑시킬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라. 예, 지난 일주일 동안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한동영 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한동훈님 감사합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분 미진호님, 엘리아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그 한동훈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그다음에 미진호님이 슈퍼챗으로 일본 돈 5,000엔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오늘 좀 제 여자 한동훈 우리 안미영 검사 정말 여장부입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예. 1시간 10분 정도 방송했는데 이렇게 긴 방송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일 수요일도 저녁 7시 30분 한통일 정기 방송에서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화요일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육칠생 한동훈님 감사합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또 와주셔서 좋은 글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면 이제 알파고 브라보가 이제 알아요. 알아서 이제 나가서 놀자고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네, 베로이커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베로이커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